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9월 1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월 13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3,636명 증가한 21만 8,382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73명 증가한 8,723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2,552명 증가한 15만 5,010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하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905 루피아, 팔 때 14,935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 루피아에 8.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대규모 사회적 제약 초기 규정을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PSBB 시행 규정에 관한 주지사령 2020년 제33호를 보완 및 강화하는 제88호를 제정, 학교와 휴양 및 유흥시설, 운동시설은 폐쇄되며 세미나, 컨퍼런스, 결혼식 등도 금지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 기초서비스, 주요 공공서비스, 국가 핵심산업, 기본생활 관련 분야 등 11개 필수업종은 사무실 근무가 허용됩니다. 11개 필수업종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무실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 출근 인원 25%까지만 허용합니다. 쇼핑몰, 시장은 최대 허용 인원의 50%만 수용할 시 운영 가능합니다. 카페, 음식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한편 종전 PSBB에서 추가된 점도 있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과 다르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무실뿐만 아니라 입주한 건물 자체를 최소 3일간 폐쇄 조치한다고 말하며 또한 이미 앞서 발표했지만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확진자들은 자택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끄마요란 응급센터나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PSBB가 재시행됨에 따라 차량 홀짝제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고잭 등 배차 서비스 운행은 허용되며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의 탑승 인원은 1열에 2인으로 제한되며 SUV의 경우 총 3열이 있으므로 6인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PSBB 기간 동안 자카르타주 출입을 위해 요구되었던 출입 허가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중인 발릭파판 정유 공장에서 수소 첨가 분해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발릭파판에서만 총 3건째 수주입니다. 지난해 9월 40억 달러에 달하는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올해 초에는 황해수설비, 수소 생산설비 설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총 사업비 1억 7천만 달러 중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은 약 1억 달러로 58.8%입니다. 수소 첨가 분해 시설은 경유를 촉매로 이용해 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납사, 등유 등을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 증설 공사를 통해 수소 첨가 분해 시설 처리 용량을 기존 하루 5만 5천 배럴에서 하루 6만 배럴로 높일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정유공사인 퍼르타미나는 2026년까지 원유 정제 능력을 확장하는 정유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정유 설비 신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발주처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공사까지 연이어 수주하면서 앞으로 발주될 추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 보험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앞에 모여 지와스라야 지급불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인과 현지인 피해자들 약 30여 명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지와스라야 보험원금 보전 및 금리 반환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들고 보험 지급 시기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궁에서 시작해 지와스라야 주안다 지점과 재무부를 돌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국가사무처, 금융감독청, 재무부에 한국인 피해자 288명의 서명이 들어간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자카르타 KEB 하나은행 본점으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지아스라야 피해자 A씨는 지아스라야가 새로운 회사로 가입자를 이관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시위에 나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하나은행은 여전히 본인들 보호하기 급급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는 없다. 하나은행 불안전 판매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지아스라야 또한 어떤 정보도 없이 기다리라는 말뿐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가용 배기가스 검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작년 8월에 공표한 주지사령을 통해 주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교통차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안으로 7월 24일 주지사령 2020년 제66호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검사 검사 의무는 6개월 후에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 의무 대상은 연식 3년 이상의 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3륜차이며 검사는 당국에서 검사 장소로 인증을 받은 정비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주 당국이 마련한 배기가스 정보 시스템에 기록되며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검사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주 정부는 규정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벌칙을 부과합니다. 주 운수국과 경찰이 6개월마다 주차장과 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불시 단속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찰서를 한밤중에 습격해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50여 명의 폭도는 모두 현직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8월 29일 오전 1시 45분쯤 동부 자카르타 시라카스 경찰서에 폭도들이 들이닥쳐 난동을 부렸다. 폭도들은 경찰과 시민 20여 명을 구타했고 경찰서 주변 상점과 노점을 때려부순 뒤 경찰차와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헌병대가 수사한 결과 난동을 부린 피의자 가운데 50명은 육군, 6명은 해군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공군 15명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등병 A씨가 사건 당일 새벽 와인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로 다쳐놓고는 동료 군인들에게는 경찰들에게 맞았다, 고문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서를 습격하도록 선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병대는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A씨는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나머지 습격에 참여한 군인들은 집단폭력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헌병대에 구금 중이며 피해를 본 경찰관 2명과 시민 117명이 군인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안디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은 경찰서 습격 사건 연루자들은 모두 군 형법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며 이들은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부상과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인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 13일에는 자카르타에서 군인 관련 폭행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군인 수십 명이 경찰서를 습격해 경찰관을 구타하고 경찰차를 불태웠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북스마트라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 군인들이 현지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9월 14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